은퇴와 퇴직 후에 특히 이제 연령이 한 60대 초중반으로서 은퇴를 하시는 분들 속에서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또 붙는 게 있어요. 배우자와의 관계. 서로가 너무 안 맞다. 예전에는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하고 하니까 그냥 서로가 적당한 선에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좀 뭔가 각자의 삶을 충분히 많은 시간을 나에게 투자하고 싶은데 보살님들은 부인들께서는 남편이 자꾸 옆에 따라다닌다고 너무 귀찮게 한다. 오죽하면은 하루 세끼 밥 해주는 게 너무 귀찮다고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심하게 어떤 분들은 내가 이게 식충이랑 밥 먹는 벌레 된 것 같이 하루 세끼 밥 해달라고 말하는 게 너무 부담된다고.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한 가지 이제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일정 정도 인과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이유는 있겠죠. 한국 사회가 많이 지금은 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이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불과 10년, 20년 전만 가도 거의 7대3의 비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1이 7인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3. 요즘은 또 두 사람이 다 경제 활동을 하니까 사실상 어느 시간이 지나면 서로가 같이 공유하고 함께 무엇인가를 대화를 나누고 함께 어떤 일을 같이 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과거는 한 사람은 일을 하고 한 사람은 가정에 있는 이렇게 분리된 삶이었으면 이제는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서 오히려 각자가 은퇴 후의 삶을 봤을 때 어색하다는 거예요. 제가 부부의 말씀 중에 참 처음에 들었을 때 이해가 갔던 게 뭐냐면 남편이랑 부인이랑 같이 있으면 어색하대요. 어색해서 아이들이 있을 때는 아이가 있을 동안 뭘 하는데 딱 둘만 있어 어색해가지고 그 매우 불편하다고 두 사람만 서로가 있는 시간을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거는 그 두 분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은퇴 후 배우자의 관계에 있어서의 이 낯섦, 어려움, 그거는 그 이전에 서로가 충분히 물리적인 시간이라도 함께 공유하는 것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갑자기 붙으면 마찰력이 생기잖아요. 이게 서로가 힘든 거예요. 떨어져 있다가 점점 가까워지게 되면은 각자의 삶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다 잘 지내는 분들은요. 의외로 은퇴하신 후에 요리 학원을 가신 분이 계셨어요. 뭐냐면 한 번도 요리 안 해봤대요. 근데 이제 퇴직을 은퇴하고 나니까 집에 있어야 되는데 부인한테 삼시세끼를 계속 말했죠. 오늘 자존심이 상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선택한 게 뭐냐. 내가 해먹어야겠는데 이왕이면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 학원을 갑니다. 은퇴 후에 요리 학원을 가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 요즘은 의외로 실버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큰 건 아니죠. 그냥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요리 학원을 가는 비용을 내가 아르바이트나 이런 조그만 일을 하면서 나 그 비용 벌어볼래. 아주 마음을 낮추는 거죠. 요리를 배우니까 요리가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분이 선언을 합니다. 부인에게 내가 요리 학원을 배워서 이 정도 됐으니까 앞으로 요리를 내가 하겠다. 처음에는 부인이 믿지도 않고 굉장히 불편했대요. 근데 아무래도 요리 학원을 가서 잘 배우고 요리만 하는 게 아니라 요리하고 난 뒤에 설거지까지 스스로가 완벽하게 해결하니까 부인이 일단 편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은퇴 후에 전업주부 역할을 남편이 하는 거예요. 부인에게 시간을 준답니다. 부인에게 그동안 못 해본 거 있으면 하라고. 그러니까 요리가 재밌으니까 김치도 당신이 담궈 보기도 하고 아버지가 요리에 취미를 붙이는 아이들에게도 이제 또 하고 음식을 만들어서요 나눠주기도 하신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관계를 해결할 때 자꾸 그래 우리 둘 사이의 관계 내가 어색한데 이거 그냥 문제를 관계에 너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먼저 나의 삶의 형태를 바꿔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삶의 패턴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내가 행동을 바꾸면 부인이 준비가 안 될 수 있어요. 나는 이제 은퇴 후의 삶을 다르게 살 거야. 근데 부인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해해야 됩니다. 집안에 여러분들 보세요. 늘 두던 위치에 물건이 있다가 누가 물건 옮겨요. 그러면 불편할 겁니다. 물건도 어느 위치에다가 바꿔놓으면 불편해요. 내가 우리 집 문을 항상 그냥 밀어서 열었는데 딴 집 가니까 문을 당겨야 돼요. 처음에 굉장히 당황합니다. 한 사람의 삶의 패턴이 20년, 30년 했다가 어느 날 같이 바뀌는데 이게 옆에서 그것을 그 삶과 같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불편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줘야 돼요.
내가 변한 거를 상대도 받아들일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변하는 나에 집중해야죠. 반드시 여러분들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은퇴에서 가장 부적응을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생각을 과거에 가 있는 분들. 옛날에 이런 거요. 특히 이제 뭐 군이나 경찰 이런 분들이 사기를 참 많이 당했대요. 왜냐하면 이런 거요. 옛날에 있는 지위를 계속 불러주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은퇴하신 분들 중에 내가 은퇴라고 하는 마음 자세가 제대로 바뀌었나, 내가 마음이 바뀌었나, 은퇴한 사람으로 바뀌었나를 보려면요, 누군가가 와서 나의 과거의 지책을 불러주면 기분이 좋다. 그러면 나 아직 나의 마음은 과거에 가 있는 거. 이 과거에 내가 사회 할 때 직책을 불러준 기분이 좋고 왠지 그 불러준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것 같다. 대부분의 사기는 거기서 많이 당했답니다. 군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직책을 불러주는 거예요. 군처럼 똑같이 부하가 돼서 막 잘해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마음이 뺏기고 금전적 손해를 가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장에 다니는 나로 활동하면 안 됩니다. 바뀌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직장에 다니는 삶의 행동의 세계가 바뀌었으면 이제 집에 있는 주부의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물어봐서 그냥 하지 마시고요. 부인께 물어봅니다. 물어보되 정확하게 물어봅니다. 자, 쓰레기를 버릴 것 같으면 이걸 어떻게 버리다 부인이 말해줄 거예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마세요. 이제 배우려면 집안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배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부인에게도 배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게 있어요. 현상유지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상유지 편향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회학적 용어인데 내가 지금 이게 불편해도 그냥 그렇게 해왔으니까 바꾸기 싫은 거야. 실제로 이걸 노리는 게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입하게 하고요. 통신사들이 얼마 이상 가입하면 뭐 주겠다고 하고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뭐냐? 새로운 통신사가 나왔어요. 훨씬 가격이 저렴해. 그런데 바꾸는 게 왠지 불편한 거예요. 이득을 따지면 바꾸는 게 좋아요. 근데 안 바꿔요. 왜?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은퇴 후의 삶은 이거와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나와 바뀌어야 된 나의 그 불편함을 어떻게 견뎌내는가. 배우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듣는 것 중에 제일 싫은 게 있대요. 옛날에는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오느라 내가 참았지 이제는 못 참는다는 말을 하면 제일 거기에 서운하고 마음이 너무 상한답니다. 사실 이 표현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표현이 왜 나온지 알겠어요? 남편이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부인은 그 모습을 보면 싫은 거죠. 그럼 똑같이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외로워지고 고독해집니다. 자, 배우자의 관계. 먼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직장생활 사회에 누구 아닙니다. 내가 사회 경제활동을 해서 받았던 지위 다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불러주면서 다가오는 사람들 여러분들 좋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내가 과거로 마음이 가면은 더 불편해지고요. 더 많은 부분에서 충돌이 생길 겁니다. 바꿉니다. 이제 나는 주부다. 불편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은퇴 전과 후의 삶을 얼마만큼 많이 다른 삶의 자세로 바꾸어낼 수 있느냐. 그 힘은 이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나에 집중할 수 있는 힘입니다. 하루에 집에 잠자는 시간 표현해가지고 8시간 있을 때하고 24시간 있어야 됩니다. 8시간에 있을 때 마음 자세와 24시간 집에서 마음 자세 같으면 되겠습니까? 8시간에 있을 때 행동 양식하고 24시간 있을 때 행동 양식 같다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야죠. 부인께 배워야 됩니다. 절대 배우자도 내가 바뀌는 것에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된다. 대우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인정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십시오.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말씀드린 대로 배우십시오. 어떤 걸 배우느냐? 많습니다. 가정생활에 부부 배우자의 관계를 은퇴 후에 내가 잘 가져야겠다면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게 뭘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은 어떤 능력을 조금이나 지금보다 새로 갖춘다면은 부인이 함께 24시간 집에 있고 각자의 삶을 다시 만들어갈 때 도움되는 게 뭘까? 여러분들 부인이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당연히 좋아합니다. 뺏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내 힘을 덜어주는 남편이 된다면 여러분들 배우자의 관계 매우 좋아집니다. 그리고 같이 배우는 걸 꼭 같이 하십시오. 저는 이제 불교를 배운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다시 사찰에 오셔서 그동안은 그냥 각자 다녔지만 새로운 공부를 함께 배우는 마음 자세.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대화거리 만들고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명심해서 하신다면은 여러분 그리고 항상 그럴 때 마음을 가라앉혀야 되니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참선입니다.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켜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참선, 명상을 꼭 함께 배우시면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은퇴 후 배우자의 관계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다시 한번 명심하신다면 분명히 새로운 친구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어색함과 불편함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외로움이 고독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좋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 핸들을 붙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